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혹시 밤마다 깊은 잠을 자다가 여러 번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을 뜨고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걸어가는 그 순간 다시 잠들기 힘들고 아침이면 피곤이 몰려와 하루가 무겁게 시작되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심지어 치명적인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물을 덜 마시라는 흔한 조언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이 방법으로 다시 깊고 연속적인 잠을 되찾았고 삶의 활력을 회복했습니다. 의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에 기반한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새벽 3시,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한다. 어둠 속에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균형을 잃을 것 같은 불안이 따라붙고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배우자 곁에서 혼자만의 절망과 마주하게 된다. 그 길은 단순히 화장실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통과 불편, 그리고 점점 더 무너져가는 삶의 질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2번, 혹은 3번 이상 계속 깨어나며 화장실을 찾게 되고 잠에서 깰 때마다 다시 잠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반복된다. 아침이 되면 피로가 온몸에 쌓여 머리는 무겁고 집중력은 흐려지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사라진 채로 또다시 힘겹게 하루를 버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의 부산물이 아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이 불편한 습관은 서서히 몸을 잠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당신은 단지 수면의 평온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건강과 활력, 그리고 생명력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의 대화 속에서도 졸음이 몰려와 집중할 수 없고 직장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깨어있는 듯하면서도 머릿속이 멍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 모든 것이 단지 밤마다 반복되는 깨달음 없는 화장실 행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진다. 당신은 이미 이 문제에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상황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방향을 흔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밤을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며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밤마다 반복되는 깨어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과 정신 전체에 걸친 파괴의 시작이다. 깊은 잠이 단절될 때마다 뇌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씨앗이 심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한밤중마다 폭발하듯 분비되어 혈압을 치솟게 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언제든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다. 면역체계는 급격히 무너져 작은 감기조차 쉽게 걸리고 암과 같은 중대한 질환에도 취약해지며 세포 재생이 중단되어 눈에 띄게 늙어가는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적 파괴만이 아니라 정신적 황폐함이다. 반복되는 피로는 의욕을 갉아먹고 일상의 즐거움은 사라지며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짜증과 무기력이 앞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힘마저 점차 잃어버린다. 일에 대한 동기와 열정이 식어 경력은 하락하고 기억력은 무너져 소중한 추억조차 희미해지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어가는 공포와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밤마다 이어지는 작은 각성이 사실은 몸과 정신을 조금씩 파괴하는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임을 알게 된다. 이제 우리는 왜 밤마다 반복되는 깨어남이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생리적 원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정교한 호르몬 조절 장치가 서서히 약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이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신장에게 휴식을 명령하고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양이 줄어들면 신장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계처럼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소변을 만들어낸다.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혹사당한 방광은 벽의 탄력을 잃어 마른 가죽처럼 딱딱해지고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용량은 현저히 줄어든다.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계마저 혼란에 빠져 실제로는 아주 적은 양의 소변이 차 있어도 마치 가득 찬 것처럼 뇌에 긴급 신호를 보내며 억지로 사람을 깨운다. 여기에 더해 낮 동안 다리와 발에 고여있던 체액이 밤이 되어 눕는 순간 다시 혈액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신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는다. 신장은 이 과도한 체액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하고 결국 방광은 억지로 넘쳐나는 소변을 받아내야 하며 그 결과 깊은 잠은 또다시 산산이 깨져버린다. 사람들은 흔히 방광이 작아서 자주 깬다고 믿지만 실제 문제는 방광의 크기가 아니라 신장의 통제 불능 상태와 체액 재분배라는 잔혹한 생리적 메커니즘에 있다. 결국 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며 밤마다 이어지는 지독한 각성과 끝없는 피로의 사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들은 안타깝게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진다. 가장 흔한 착각은 낮 동안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덜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로 인해 몸은 생존 모드로 돌입해 소변을 지나치게 농축시키고 그 안에 가득한 독성 물질이 방광을 자극하여 오히려 더 자주 깨어나게 만든다.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은 밤의 갈증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들이켜는 것이다. 이때 신장은 처리할 수 없는 액체의 쓰나미에 휩싸여 밤새 과도하게 소변을 생성하게 되고 결과는 끊임없는 화장실 행군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이 잠을 쉽게 청하기 위해 술 한 잔을 선택하지만 알코올은 교묘한 함정을 숨기고 있다.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초강력 이뇨작용을 일으켜 신장을 2배로 혹사시키며 동시에 뇌 하수체의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소변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파괴해버린다. 그뿐 아니라 술은 수면 구조 자체를 파괴하여 깊은 잠을 산산조각내고 결국 새벽에 방광의 압박으로 깨어나 다시 잠들 수 없는 고통을 맛보게 한다. 이처럼 물을 줄이거나 술로 잠을 달래려는 시도는 일시적인 위로처럼 보일 뿐 사실은 불면과 피로의 굴레를 더욱 단단히 조여오는 자해적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ASI 방법은 당신 수면을 파괴하는 생리적 적들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도록 설계된 스마트한 전략 시스템으로 그 이름은 3가지 황금 원칙에서 유래한다. 첫째 원칙은 아침의 번개 수분 공급으로 밤새 굶주린 몸에 강력하고 의도적인 수분 신호를 보내 하루의 수분 균형을 재설정함으로써 신장과 호르몬 계통이 올바른 리듬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서서히 전환하는 착륙의 기술로 오후에서 저녁으로 이어지는 시간대에 급작스러운 수분 제한이나 과다 섭취를 피하고 몸이 자연스럽게 야간 모드로 전환되도록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셋째 원칙은 취침 전의 적시 금단으로 잠들기 이전 특정 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액체도 삼키지 않는 엄격한 규칙을 세워 신장이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방광의 소변을 안전하게 비축할 시간을 주는 방어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 3가지 원칙은 각각 독립된 효과를 가지지만 결합될 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신장의 과도한 소변 생성, 방광의 과민 반응, 그리고 낮 동안 축적된 체액의 야간 재분배라는 근본적 문제들을 동시에 공략한다. ASI는 단순한 한두 가지 권고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재설계하는 철학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는 5단계의 실행 구조로 짜여 있어 단계별로 습관을 바꾸고 몸의 반응을 재훈련하게 된다. 이 방식은 물을 아예 적게 마시라는 잘못된 조언과는 정반대이며 오히려 하루 초반에 질 높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오후에는 점진적으로 섭취를 줄여 밤에 불필요한 과제를 신장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과학적 논리에 기반한다. 또한 ASI의 철학은 단지 수분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해질 흡수, 저녁 식사 구성, 생활 습관 조정 등과 결합되어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 분절에서 이 5단계의 구체적 실행법과 그 과학적 근거를 차근차근 설명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해해야 할 핵심은 ASI가 단기적 위안이 아닌 장기적 수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종합 전략이라는 점이다. ASI 방법의 5단계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생활 전략으로 올바르게 실행하면 신장과 방광을 길들이고 몸 전체를 새로운 리듬에 맞추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의 번개 공격으로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큰 물잔 2잔을 마셔 전신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 수분 공급은 신체의 기관들을 깨어나게 하고 특히 신장이 낮 시간에 활발하게 작동하여 불필요한 체액을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단계는 정교한 착륙으로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서서히 수분 섭취량을 줄여 몸이 야간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야 한다. 갈증이 온다면 반잔 정도의 물로만 해소하며 저녁 식사 때도 최소한의 물만 섭취해 방광과 신장을 과부하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신성한 금단 구역으로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어떤 액체도 삼키지 말아야 한다. 이 규칙은 신장이 마지막 여과를 마칠 시간을 주어 잠에 드는 순간 방광이 최대한 비워져 있도록 돕는 절대적인 방패막이다. 네 번째 단계는 비밀 무기로서 전해질 활용이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레몬즙처럼 천연 전해질을 포함한 수분을 섭취하여 세포 깊숙이 수분이 흡수되도록 돕고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고품질로 충족시켜 밤의 갈증과 불필요한 음수 욕구를 줄인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의 전술로 자극적인 음식이나 수분이 많은 재료를 피하고 단백질과 익힌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신장과 방광이 불필요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5단계가 동시에 작동하면 밤마다 반복되던 무자비한 각성의 고리를 끊고 오랫동안 잃었던 깊고 연속적인 잠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체계가 완성된다. ASI 방법을 충실히 따르더라도 그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남아있는 교묘한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보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기술은 방광을 2번 비우는 의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에도 곧 다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이는 방광 구석에 남아있는 소량의 소변이 눕는 순간 중력에 의해 이동하며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직전 변기에 앉아 배뇨를 마친 뒤 몇 초간 휴식하고 다시 한번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남은 소변을 배출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방광을 비우면 밤새 불필요한 각성을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술은 중력을 동맹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체액이 밤에 누웠을 때 혈류로 되돌아가 신장을 과부하시켜 방광을 채우게 되는데 이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잠들기 2시간 전 다리를 벽에 올리거나 심장보다 높게 두어 체액이 미리 순환되도록 하면 신장이 아직 깨어있는 동안 이를 처리할 수 있어 한밤중에 화장실 행군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낮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애초에 체액이 다리에 고이지 않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보조수단이다. 세 번째 기술은 가장 은밀한적인 나트륨을 제거하는 전술이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몸이 물을 과도하게 저장하도록 만들고 신장을 혹사시켜 소변 생산을 폭증시킨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가공식품, 소시지, 간편식, 심지어 탄산음료에도 숨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녁 식단에서 소금을 최소화하고 마늘, 생강, 허브 같은 천연 양념으로 대체해야 하며 가능한 한 집에서 신선한 재료로 조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3가지 기술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강력하지만 ASI 방법과 결합될 때 방광과 신장을 괴롭히는 모든 적을 동시에 차단하는 무적의 방어선을 형성하여 잃어버린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제 반복되는 밤의 각성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지을 시점에 도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처럼 보였던 야간요가 사실은 몸과 정신과 영혼을 동시에 갉아먹는 치명적인 악순환임을 확인했고 그것이 단순한 노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호르몬의 불균형, 방광의 변화, 체액 재분배와 같은 복잡한 생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물을 줄이거나 술을 의지하는 잘못된 습관으로
스스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마주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해법인 ASI 방법과 3가지 보조 기술을 통해 이 파괴적 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아침의 번개 수분 공급, 저녁의 부드러운 착륙, 취침 전 철저한 금단, 전해질을 통한 흡수 강화, 그리고 올바른 저녁 식사 전략까지 이어지는 5단계의 실천은 방광을 적이 아닌 동맹으로 바꾸는 혁신적 전술이다. 여기에 방광을 2번 비우는 습관, 다리를 높여 중력을 아군으로 만드는 기술, 나트륨을 제거하여 몸속 수분 균형을 회복하는 식습관까지 더한다면 당신의 밤은 다시금 깊고 연속적인 잠으로 채워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적용하며 몸과 마음을 재훈련하는 과정 자체에 있다. 작은 걸음 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루고 결국 삶 전체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 여정의 끝은 단순히 숙면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력의 회복, 면역력의 강화, 활력 있는 아침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진정한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길이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오늘 이 순간부터 변화를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활력 있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실천부터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성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